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51번부터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제시한 질문의 응답 범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찾는 거네요. 쭉 보니까요, 우리 시험 과목이네요. 우리 지금 조사론 강의하고 있죠? 근데 다 안 들어갔네요. 실천론, 실천 기술론 빠져 있죠. 또 정책론, 행정론 빠져 있죠. 법질론 빠져 있죠. 잘 안 들어갔죠. 총망라적이지 않다. 다 들어가지 않았다 싶죠. 52번 갑니다. 조사 설계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타당성입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서울과 제주에서 같지 않다는 것은 외적 타당도의 문제다. 외적 타당도는 뭐예요? 일반화죠. 일반화가 안 됐으니까 서로 다르겠죠. 딱 들었죠. 외적 타당도 나오면 무조건 일반화라는 말이 자동 뻥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서로 필요 조건의 관계다.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의 필요 조건입니다. 조사 대상의 성숙은 성숙됐다, 내면적으로 성숙됐다. 외적 타당도가 아니라 내적 타당도에 해당됩니다. 외적 타당도는 연구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 일반화죠. 대안적 설명이야 일반적 설명이다.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확보해야 한다. 프로그램 내적 확인하시고요. 53번 갑니다. 사회과학 패러다임 하면 그냥 인문학, 또 반대는 자연과학이겠죠. 자연과학, 이과 옳은 것 기억, 니은, 디귿이네요.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이 폐기되는 경우 자연과학의 패러다임에 비해서 흔하지 않다. 인문학은 폐기되는 거 그냥 인문학은 사람 사는 관계니까 인문학, 인간과 문화 평생 쭉 가는 거죠. 한 시기에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 있다. 그렇겠죠. 쿤 나오면 그냥 쿤 혁명 혁신이죠.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혁신적이다. 혁명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패러다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 객관적 기준 존재 없습니다. 인문학이 뭘 객관적 기준이 존재합니까? 리을은 삑살이죠. 그래서 리을은 삑살이다. 54번 갑니다. 다음 연구에 내적 타당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를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했대요. 랜덤으로 뽑은 게 아니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여기서만 통했으니까 이 집단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향되었죠. 그래서 집단 선택이 편향되었다.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그래서 말꼬리를 잘 잡아야 돼요. 말꼬리. 어떤 말꼬리를 잡을까? 국어 문제입니다. 55번 갑니다. 연구윤리, 이것도 국어 문제죠. 상식이에요. 사회복지사인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아동학대 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거 상식이죠. 학대, 폭행, 범법행위 이런 것들은 비밀 보장할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상식이고요. 56번 가보시죠. 매개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매개변수, 매개체가 되는 거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매개체가 되는 거, 매개변수죠. 정답 나왔네요. 독립변수에서 선행한다. 선행하는 건 뭐예요? 선행변수죠. 실제 시험에서는요, 이건 선행변수지. 답 찍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괜히 읽다가 이거 뭐야? 또 아리까리한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해야 돼요. 딱 찍고 이런 거 나오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불안이에요. 불안이 많은 사람은 자꾸 읽다가 걸려 들어가요. 고치고 싶어요. 날 좀 바라봐. 나도 틀린 것 같지 않니? 그런 것 같은데? 딱 볼 때 얘는 아니지. 선생님에서 끝. 답 체크하고 넘어가 57번을 이래야 되는데요. 담대하게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천국 불신죠. 믿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매개체니까 다 영향을 주는 거죠. 관련이 있겠고요. 또 유용하겠고요. 2개 이상도 될 수 있겠고요. 매개변수로 활용한다. 다 되는 겁니다. 57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에게 과학적 조사 방법론, 데이터 값, 과학적이니까요. 데이터 값 구하는 겁니다. 필요한 이유. 안 좋은 말이 답이겠죠. 관련 지식이 필요하고, 신기 필요하고, 요것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다 그러면 아니겠죠. 다 필요하네요. 여기다가. 떡볶이를 질질 먹기 이런 거 아니겠죠. 또 비트코인과 주식을 하기 이런 거 아니겠죠. 상식이에요. 서비스 문제입니다. 58번 갑니다. 측정의 무작위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또 여기서부터 겁먹지 말고요. 그냥 몰라도 돼요. 이상한 문항 찾으면 되겠다. 옳은 거니까. 설문 문항이 지나치게 많아요. 설문 문항이 한 1000개 돼요. 1000개. 읽기도 바빠요. 짜증나요. 그러면 뭐예요? 삑사리가 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오류가 생긴다. 그거 너무 쉽잖아요, 인문학. 초등학교 3학년 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거 틀리냐? 자꾸 박사처럼 분석하려고 그래요, 박사처럼. 논문 쓰는 것처럼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냥 국어처럼요. 설문문학이 너무 많아, 지나치게. 그럼 오류, 삑사리 나지. 나머지 읽을 필요도 없고.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59번 갑니다. 연구 문제의 서술에 관한 설명 중 이런 문제만 맞춰도 국어 문제 이런 문제도 맞춰도 10개 정도는 맞춰요. 10개 맞히면 뭐 기본 과락은 넘잖아요. 조사는 의외로 쉽습니다. 연구 문제의 서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좋은 거래. 그럼 연구에 관심이나 의문의 대상이 서술되어야 한다. 당연히 서술돼요. 지금 대상이 서술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되죠. 이것도 국어 초등학교 3학년 문제죠. 연구 문제니까 평서 문제 아니라 의문문이죠. 다루는 범위가 넓게 적절하게 다뤄야죠. 연구 결과의 함의에 맞춰서 돼요. 함의는 숨은 뜻과 맞추는 거예요. 뭘 숨은 뜻을 맞춰 있는 것도 맞추기 바쁜데. 정의관계를 서술. 정의관계 플러스 부의관계. 또 좋은 거 나쁜 거 다 서술해야 된다. 60번 갑니다.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엄격성은 뭐예요? 사회복지사가 잘 해라 이거야. 잘 전략 사회복지사 잘하는 거 엄격성이에요. 철저하게 잘하라 이거죠. 장기적 관여를 위해서로 그렇죠. 장기적으로 노력해야겠죠. 연구자의 원지민화를 경계하는 노력. 원지민화는 뭐예요? 기득권, 갑질하는 걸 경계하라. 해석에 적합치 않은 부정적 사례를 찾기. 해석에 적합치 않은 부정적 사례를 찾아야겠죠. 내부자적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 관찰자가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참여 관찰자가 됩니다. 참여 관찰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61번 갑니다. 개입을 효과의 평가는 연구에서 두 개의 부집단 평가 차이가 없을 것이라 연가설 나오네요. 연가설 기무가설이라고 하죠. 뭐뭐가 없을 것이다. 관계가 없을 것이다. 반대는 뭐예요? 연구가설, 대립가설이라고 하죠. 옳지 않은 거. 연구자가 참으로 증명되기를 기대한다. 참으로 증명되기 아니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증명되기는 이건 참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연구가설이에요. 연구가설 또는 뭐 대립가설이라고 한다. 관계 없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연가설입니다. 그래서 위의 가설을 기로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가설 검증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가설이다. 뭐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우연 연가설, 연구가설을 반증하기 위한 사용한다. 그렇구나라고 보고요. 62번 갑니다. 실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준실험 설계는 2개 이상의 집단이 필요하다. 준실험 검사, 유사실험 검사는요. 2개 이상의 집단이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순수 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당으로 활용해야 돼. 당연합니다. 그래서
무작위 할당 나오면 뭐예요? 순수 실험 설계다. 순수 실험 설계, 준 실험 설계, 전 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 있지 않습니까? 다 무작위 할당 없습니다. 순수 실험 설계만 무작위 할당이 있습니다. 순수 실험 설계가 준 실험 설계에 비해서 내적 타당도가 높다. 당연하다. 순수 실험이 대빵입니다. 준 실험 설계에서는 사전 측정이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단일 집단 사전 사고 검사는 전 실험 설계이다.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3번 갑니다. 청년이 제공받는 전문가 지지는 외상 경험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 외상 경험이 어디에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 준다. 뭐에 따라서 전문가 지지는 이걸 좀 바꾸면 전문가 지지에 따라서 그 전문가에 따라서니까 뭐예요? 이건 조절 변수죠. 무엇이 중요한데 외상 경험이 어떻게 정신 건강에 미치는 정신 영향을 완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종속 변수가 된다. 64번 갑니다. 실험 설계 무작위 할당을 예방할 수 있는 무작위 할당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거 우연한 사건의 영향을 예방할 수 있다.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무작위 할당은 확률 표집입니다. 확률 표집이니까 우연한 사건의 영향을 예방할 수 있구나 라고 보고요. 65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 기술된 표준화된 척도의 타당도 평가 방법은 길지요. 읽다가 뭘 찾아내야 돼요. 못 찾은 사람은 아주 미치게 헷갈려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100명의 약물 남용 정도를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했다네요. 첫째는 약물 남용을 위해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경험 있는 자를 질문하였고, 둘째는 표준화된 척도의 약물 정도. 표준화된 척도로 동시 패션했구나. 동시 패션. 공인된 표준화된 척도를 뭐라고 그래요? 공인된 척도로 동시에 찌찌뽕 시켰구나. 그래서 공인 타당도, 동시 타당도로 간다. 공인 타당도, 동시 타당도가 들어간 건 뭐예요? 준거 타당도, 기준 타당도가 된다라고 보시고요. 66번 가보시죠. 표본 추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우리 많이 다뤘죠. 표본의 대표성은 표본 오차와 오차니까 대표하고 오차는 반대죠.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다. 초등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아주 쉽죠. 나머지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요. 67번 갑니다. 다음 중 내적 일관성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 크롬바우 알파 캣으로 추정하는 거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신뢰도입니다. 내적 일관성, 내적 합치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등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개의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최근 추세이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요, 하나의 측정 도구를 한 번에 적용해서 측정한 후에서 그 안에서 신뢰도를 평가합니다. 하나의 측정 도구를 한 번에 적용하는 거 내적 일관성 신뢰도법이다. 한 방으로 쓰네요. 한 방으로 끝낸다라고 보고요. 양방이 아니라 한 방으로 끝낸다. 반문법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평가. 그렇구나. 척도의 문항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그렇구나. 가장 일반적인 신뢰. 그렇구나. 크롬바우 나오면 내적 일관성 신뢰도, 내적 합치도, 일치도라고 보고요. 68번 가보시죠. 조사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인문학이죠. 옳은 거니까 내용 분석은 인간의 의사소통 기록을 분석한다. 내용이니까 의사소통을 기록하겠죠. 딱 떨어지죠.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해요? 딱 떨어지는데. 나머지는 아리까리해도 아리까리인가 나 몰라. 딱 떨어진 거 찍고 넘어가자.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체크하는 겁니다. 합격이죠. 나머지 서비스니까요. 서비스 있어도 그만 없어지고 마지막 또 한번 해봅시다. 질적 조사는 평가 연구에 뭐가 없다. 그러면 있다겠죠. 시계열 설계 유형은 평가 연구에 없다. 있다겠죠. 코호트 조사는 구축된 패널들을 매회 반복하고. 코호트는 동년배 집단입니다. 동년배 집단 조사입니다. 구축된 패널을 매회 반복, 이건 패널 조사죠.
동년배 집단조사는 동년배 이 인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단 연구로는 특정 현상의 주의를 분석할 수 있다고 했죠. 왜? 총단이니까. 69번 갑니다. 표본 추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다 오르네요. 할당 표집, 연구자의 편향적 선정, 할당. 주기성 나오면 체계죠. 전체 모집단이 아니라 여러 하위 집단 나오면 층화. 다단계 표본 추출 가능하다. 뭐가 다 가능하다. 군집. 70번 갑니다. 다음 세 연구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한부모 관련 기존 통계, 사례 파일. 이런 거 보는 거구나. 보는 건 뭐예요? 보는 걸 뭐라고 그래? 비관여 신분 본다. 비관여 연구라고 한다. 그래서 비관여 연구다. 끝. 그래서 단순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얘는 나는 모른다.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삑사리는 나는 몰라요. 알 필요 없습니다. 정답 체크하고요. 71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서베이 조사에 적절한 주제가 아닌 것은 나왔네요. 이런 것 문제 똑같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유형을 보는 겁니다. 틱 현상을 가진 아동에 대한 단일 사례 분석. 단일 사례 분석은 단일 사례로 조사해야죠. 지가 다 써 있잖아요. 이런 거 아니구나. 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분석하는 거 하면 공부하면 안 돼요. 시간 낭비예요. 해결됐죠? 이런 패턴의 유형 나오면 뭐 이런 거 하나 껴넣겠죠. 단일 사례 분석은 단일 사례 분석으로 조사해야겠구나. 쉽잖아요. 72번 갑니다. 델타의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델타의 델타의 조사 뭐예요? 전문가들이 우편으로 하는 거 설문조사 방법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페널의 후광 효과를 방지하기가 어렵다. 어렵지가 않고 쉽죠. 뭐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어렵지가 않다. 쉽다. 그래서 딱 떨어지죠. 나머지는요.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렇구나. 설문조사 비슷하다. 그렇구나. 연구자가 사전에 결정한 방향으로 패널의 의견이 유도될 위험성이 있다. 그렇구나. 왜? 우표 보낼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거니 편향적으로요. 반복되는 설문조사 후광 효과는 뭐냐면요. 안 보고 면접은 후광 효과가 있죠. 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면 점수를 더 잘 수 있죠. 이런 게 후광 효과거든요. 델타이는 안 보는데 무슨 뭐 후광 효과예요. 그래서 방조하기가 어렵다. 방조하기가 쉽다라고 보고요. 73번 갑니다. 제시된 두 가지 연구 유형의 분류 기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수 실험, 이런 건 단순하게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순수 실험 설계 원인의 조작 여부는요. 준이 아니라 비실험 설계입니다. 비실험 설계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들은 뭐 볼 거 없고 넘어가도 됩니다. 74번 갑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지난 20년간 개봉된 영화 중 장애인이 등장하는 영화예요. 영화를 분석하기로 했다. 탑 나왔네요. 이 조사의 표본 추출이 의탄이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영화다. 영화가 주인공 아니에요? 영화. 됐죠? 나머지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요. 75번 갑니다. 양쪽 조사의 일반적 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네요. 정답은 2번이네요. 변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을 조작적 정의라고 그래요. 조작적 정의. 이걸 다른 말로 조작화라고 합니다. 조작화. 관찰 아닙니다. 한 줄 빡,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줄 빡 잡으시고요. 개념화 후에 조작화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개념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작화가 가능하다. 이것도 문항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나올 수 있는 문항은 제가 짚어줍니다. 구체적 조사 방법의 선택은 연구 목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문제 만들 것도 없습니다. 만들 것도 없고요. 이거 자료 해석 후에 결론을 도출하는 뭐 상식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조작적 정의, 조작화는 변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이다. 개념 후에 조작화가 가능하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76번 갑니다.
다음 조사에 해당되는 모집 방법은 나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쭉 나오죠. 앞쪽에 있는 10명 중 무작위로 첫 번째 요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번째 이거 우리 많이 했죠. 체계적으로 뽑는다. 체계적 표집이다. 확률 표집 중에서 체계적 표집에 해당한다라고 보여. 뭐 10번째, 5번째 이런 거 나오면 체계적 표집입니다. 77번 갑니다. A시설 어린이들의 발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무슨 발달 상태를 조사해서 체중계를 이용하여 몸무게를 측정한다. 항상 2.5kg 더 무겁게 측정되었다. 이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린이의 발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뭐 체중계를 이용해서 몸무게만 발달을 보는 건 몸무게 재는 게 아니잖아요. 발달 상태는. 그러니까 타당도는 뭐예요? 낮죠. 타당도. 맞냐 안 맞냐 낮죠. 근데 항상 2.5kg가 더 무겁대요. 항상 똑같아요. 똑같으면 뭐예요? 신뢰도는 높죠. 그래서 타당도는 낮지만 신뢰도는 높은 거예요. 국밥집에 갔어요. 반찬이 항상 짜요. 맛탱이가 없어요. 그래도 항상 짜니까 신뢰도는 높은 겁니다. 78번 갑니다. 프로그램 평가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종속은 막판이에요. 독립변수가 프로그램입니다. 독립변수는 프로그램이다. 답 나왔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십니다. 유사실험 설계를 사용해서 효과를 그렇구나. 79번으로 넘어가야지. 통계적 가설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헷갈립니다. 답 분석해서 이해하려면 이해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냥 단순 암기하시면 됩니다. 유의 수준을 낮추면 뭔가 더 좋은 걸 수준을 낮췄단 말이에요. 그럼 뭐요? 수준을 낮췄으니까 1.56는 늘어갔단 말이에요. 유의 수준을 좋은 걸 낮췄으니까 나쁜 게 올라갔겠죠. 그 다음에요. 신뢰도 수준을 높이면 1.56를 줄일 수 있다. 왜? 신뢰도가 높았으니까요.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낮으면 연가설이 기각된다. 하하, 그렇구나. 유의 확률입니다. 확률이 수준보다 낮으면 연가설이 기각된다. 연가설은 뭐예요? 기무가설 뭐가 없을 것이다가 기각된다. 이중 오류가 증가하면 통계적 검정력은 감소한다. 이게 시험 잘 나옵니다. 이중 오류가 증가했대요. 검정력이 감소한다. 왜? 이중 오류가 증가했으니까. 이중 오류가 실제로 참이 아닌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을 참이 아닌 연가설을 기각을 해야 되는데 참이 아니니까 참이 아닌 연가설을 기각해야 되는데 기각하지 못했대. 이걸 이중 오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번 갑니다. 양적 연구와 비교한 질적 연구의 특성입니다. 질적 연구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더 높다. 질적 연구는요.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내면 세계를 알아보는 거, 심도 있게 알아보는 거. 그냥 예를 들면 이게 잼플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편하게끔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깊은 구석을 알아봐야 되니까 신뢰도가 낮죠. 도대체 저 깊은 곳에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신뢰도가 낮다라고 보고요. 연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연구자의 역할. 소수의 사례를 깊이 있게 관찰한다. 깊이 있게 도를 아십니까? 연구 결과 일반화 목표가 아니다. 도를 아십니까? 귀납적 주성 영향이 더 강하다. 귀납적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런 이래서 귀납적 영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1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쉽습니다. 국어 문제요. 17개 시도가 나왔네요. 시도가 나오니까 개인이 아니라 시도다, 집단이다 라고 보고요. 나머지 볼 거 없어요. 82번 갑니다. 다음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가가 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노인 100명을 모집했대요. 이들 중 5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고 화요일에 요가 무작위니까 유사 실험 설계가 아니겠죠. 무작위니까요. 순수 실험 설계잖아요. 그러면 유사 실험 설계 아니니까 답이 나왔죠.
답 나왔으면 끝나는 거예요. 통제 집단 사후 비교 설계에 가깝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만 잡으면 겁나게 쉽습니다. 이런 거 볼 거 없겠죠. 그래서 포인트를 못 잡으면 하염없이 어려워요. 포인트만 찌찌뽕시키면 무작위 순수 실험, 유사 실험 아니지? 그러면 뭐 진짜 아주 그냥 겁나게 재미있습니다. 83번 갑니다. 이거 쉽지요. 조작과 변수 가설이다. 뭐 단순항입니다. 조작과 변수 가설. 84번 갑니다. 질적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질적 연구 부정적 사례의 목적은 연구자가 편견에 빠지지 않게 동료 집단의 감시 기자로서 역할을. 동료 집단이 나왔네요. 이건 뭐예요? 동료 보고의 목적입니다. 동료 집단의 감시 기재는 동료 보고의 목적이다. 부정적 사례가 아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이제 심심할 때 근거 이론의 목적은 사람 사건 현장에 대한 근거의 이론이다. 이론의 생성이다. 그렇구나. 문화 기술지는 특정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 과정 및 결과이다. 특정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 과정, 결과를 문화 기술지라고 하는구나. 현상학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죠. 주관적 경험 나오면 현상학적 장, 로저스의 현상학적 장을 의미한다. 자료 수집원을 다양하여 연구의 엄격성을 높일 수 있다. 당연하다라고. 이것도 쉬운 인문학 문제입니다. 85번 가보시죠. 실험 설계 시 고려할 타당도 저해 요건 중 특성이 같은 것끼리. 디귿이 아니네요. 역사 요인, 성숙 요인, 중도 탈락. 이건 내적 타당도입니다. 내적 문제예요. 내적 타당도다. 일반화, 대표성, 일반화, 대표성 이런 거 나오면 뭐예요? 외적 타당도죠. 그래서 디귿은 외적 타당도에 해당된다. 86번 가보시죠. 서베이 조사, 우편 조사 전문가죠. 옳지 않은 거. 일반적으로 전화조사는 면접조사에 비해서 면접 시간이 길다. 전화 오래 하면 짜증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요. 면접조사에 비해서 면접 시간이 길다가 아니라 짧대. 인문학 문제죠. 면접조사는 우편조사에 비해 비언어적 행위의 관찰이 가능하다. 가능하죠. 질문의 순서는 응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폐쇄형 질문은 응답 범위는 상호 배타적 yes, no 서로 반대해야 한다. 많이 나왔죠. 면접조사는 전화조사에 비해서 비용이 높을 수 있지만 무응답률은 낮은 편이다. 그렇겠죠. 왜? 보고하니까요. 대면 보고니까요. 87번 합니다. 다음에서 사용하는 타당도. 이것도 빨리 이런 거 나오면 찌찌뽕 시켜야 돼요. 새로 개발했다. 새로 개발했는데 이미 검증되었다. 이런 문제 나왔죠. 글자는 똑같지 않지만 패턴은 비슷해요. 이 패턴을 잡는 게 파이널 모의고사의 핵심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글자 보면 안 됩니다. 패턴 유형을 봐야 돼요. 새로 개발된 게 있어요. 이미 검증된 게 있어요. 둘이 동시에 이미 검증된 건 공인된 거 아니에요. 공인된 거하고 찌찌복싱이다. 이게 뭐예요? 공인된 거와 찌찌뽕 동시타당도죠. 동시타당도, 공인타당도 어디에 해당돼요? 준거타당도에 해당되죠. 그래서 동시 패션, 동시타당도구나. 이미 검증된 나왔으면 동시 패션이다. 88번 가보시죠. 확률 표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잘 봐야 돼요.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신뢰 수준이 높으면 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이 사기당하겠죠. 그러니까 표본 오차는 감소한다, 증가한다. 왜? 무조건 믿으니까. 그래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표본 오차는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단순하게. 그게 뭔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 외우시고 답만 맞추면 됩니다. 이 문장 나오면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알 수 있다. 그렇구나. 무작위 방법이 기본 전제. 그렇구나. 확률 표집은 무작위 방법이죠. 비비례 층화 표집은 확률 비비례 층화가 뭐예요? 그냥 비비는 거구나. 비비는 건 확률 표집이야. 확률적으로 비벼야겠다. 표본의 수가 증가할수록 표본 오차는 감소한다. 표본의 수가 증가했으니까 감소하는구나. 다만 신뢰 수준이 높으니까 표본 오차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는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89번 갑니다. 측정의 오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편향에 의해, 편향은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한쪽으로 쏠리는 건 뭐예요? 어쨌든 체계적이죠. 그래서 체계적 오류에 발생한다. 당연하다라고 보고요. 무작위 오류는 측정의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를 저해시킨다. 체계적 오류는 측정의 신뢰도가 아니라 타당도를 저해시킨다.
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체계적 오류를 줄일 수 없다. 있다. 측정자, 측정 대상자 등의 일관성이 없어 생기는 오류를 체계적 오류가 아니라 체계적 오류라 뭐예요? 비체계적 오류, 무작위 오류라고 한다. 왜? 일관성이 없으니까. 딱 떨어지죠. 90번 갑니다. 욕구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델타의 기법은 뭐예요? 전문가죠. 일반인이라 전문가다. 딱 떨어져요. 답 나왔으니까 나머지 볼 거겠죠. 이런 건 읽을 시간도 읽어봤자 필요도 없습니다. 91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단일 사례 조사에서 기초선이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기초선이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들을 때 기초선의 변화의 폭과 기울기, 폭과 기울, 전체적인 폭과 기울기 이런 추세를 본다 이거예요. 추세, 경향을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향성 조건이다라고 보여. 92번 갑니다. 가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설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웃기지 마라. 가설은 가설일 뿐이다. 방향성을 갖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표현된다.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방향성을 갖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고요. 가설이란 둘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진술. 아 그렇구나. 가설이 더 큽니다. 변수보다. 연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가설 미치면 아주 미쳐버립니다. 연구가설은 이론으로부터 도출된다. 그렇구나. 가설은 경험적 검증을 할 수 있다. 그렇구나. 93번 갑니다. 실험 설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나왔네요.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는 임의적으로 나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 교류를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요. 비동일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집단 간 교류를 통제한다. 집단 간 교류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 못 해요. 통제하기가 어렵다. 왜? 비동일이니까.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교수님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버리면 됩니다. 94번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조사는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감소 효과를 이런 거 줄이면 공부할 거 없어요. 확 줄이면 돼요.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써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이거 문구가. 이 문구를 헷갈리게 한 문구지. 그래서 포인트만 이 문항 하나만 여기서 보면 됩니다. 교수님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합격할 것 같은데요. 합격해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십시오. 94번 가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사는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 감소를 알아보기 10년 동안 쭉 갔대요. 동일한 노인을. 이거 뭐 패널 조사죠. 맨날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95번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오류는 17개 시도를 조사해서 17개 시도를 조사해서 대학을 쭉 갔단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이건 개인으로 갔죠. 이건 기본 공식이에요. 집단에 있는 조사가 개인으로 영향을 미쳤다. 라고 생태학적 오류예요. 생태학. 거꾸로 개인 조사가 집단으로 옮겼다. 이건 개인주의, 개체주의적 오류다. 그래서 집단에서 조사가 개인으로 영향을 미치면 하여튼 집단 나오고 개인 나오면 생태학적 오류예요. 개인이 나왔는데 개인이 집단으로 옮겼다라고 하면 개인주의, 개체주의다. 96번 갑니다. 2차 자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2차 자료, 신문 뭐 이런 거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구나. 비관여적 방법이다라고 보고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면 2차 자료 관찰 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영향이 있다. 통계적 기법으로 자료 가만히 있어 결집값 어디서 나왔는데 그렇죠. 결집값 측정할 수 없는 값 결집값을 대체할 수 그때는 뭐가 이게 없다가 아니라 없다고 했는데 이거는 결집값은 뭐냐면요. 결집값은 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구할 수는 없지만 대체할 수 있어요. 뭘로 어떻게 통계적 기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다. 통계적 기법으로 결집값을 구할 수는 없지만 대체할 수는 있다. 포인트 잡고요. 신뢰도와 타당도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 97번 갑니다. 과학적 방법 데이터과 구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잠정적이지 않는 지식을 추구한다. 과학적 방법은 뭐예요?
논리성을 바탕으로 잠정적인 지식을 추구한다. 잠정적 지식 추구한다. 어떻게? 논리적 방법으로 한 꼭지 빡 잡고요. 논리적 방법으로 잠정적 지식을 추구한다. 잠정적 지식을 추구한다. 어떻게? 논리적 방법으로. 철학이나 신념보다는 이론에 기반하고요. 경험의 증거에서요. 현상의 규칙성이 있고요. 허위와의 가능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다라고 보고요. 98번 가보시죠. 변수의 측정 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변수, IQ와 온도 많이 이거 맞아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IQ와 온도는 등간 척도다. 성별, 남자와 여자, 명명척도, 명목척도다. 인종과 종교, 이것도 이름이죠. 명명척도, 명목척도다. 석차 순이 나왔네요. 이건 서열척도다. 5점척도, 이것도 숫자 순이네요. 서열척도다라고 보고요. 98번 갑니다. 사회복지사 조사의 연구윤리, 이건 쉽지요. 기억 띠긋이죠. 그래서 연구 대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앞서 그들의 동의를 구한다. 당연히 구해야겠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실패도 모두 당연히 보고해야겠죠.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비용을 초과해야만 한다. 해야만 초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삑사리. 비밀성이 보장되면 익명성도 보장된다. 비밀성이 보장되면 익명성도 보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00번 갑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과도한 일반화를 너무 과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관찰된 소수의 사건이나 경험을 근거로 현상의 규정 일반화식. 소수의 사건, 조금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소수의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서 일반화를 일찍 시켰다. 이거 어떻게 해요? 과도하게 시켰다. 과도한 일반화로 한다. 아하, 그렇구나. 딱 떨어지죠. 나머지 버리면 차주가 찾아옵니다. 왜요? 이런 거 다음에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요. 버리고 이런 게 과도한 일반화구나. 핵심 포인트 잡으시면 공부 아름답고 맑고 밝고 기쁘게 조사론 합격할 수 높은 점수 맞을 수 있습니다. 100점 맞을 필요 없습니다. 조사론 80점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60점만 넘으면 정말 아름다운 점수입니다. 아무리 못 맞아도 반띵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합격하셨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